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허혁 작가님이 지은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8년도에 출간됐는데요, 아쉽게도 절판이 됐습니다. 현직 버스 기사가 쓴 책이라 저도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버스는 서민 누구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현직 버스 기사의 애환과 슬픔과 유쾌함이 묻어있는 그러한 책이라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일부 내용이나마 같이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허혁, 전북 전주 출생으로 전주 시내버스 기사다. 나고 자란 곳에서 시내버스를 몬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다니는 일이 되었다. 도로 위에 한 생이 펼쳐져 있다. 승객마다 한 생을 짊어지고 버스에 오른다. 시내버스는 이야기 공장이다. 학업을 마치고 몇 군데 직장을 옮겨 다니다 20년 가까이 조그만 가구점을 운영했다. 관광버스로 잠시 경력을 쌓고 시내버스 입사 5년 차다. 고단한 삶이었으나 머리맡에 늘 책을 두고 지냈다. 이 책이다 싶으면 몸에 뵐 때까지 읽었다.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다. 버스 운전대만 잡으면 누군가 자꾸 이야기를 불러주었다. 전주 한옥마을 문화해설사 김경실의 남편이다. 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부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2부 당신과 나 사이의 버스. 3부 버스 사용 설명서. 4부 버스에 오르면 흔들리는 재미의 하루를 산다. 네, 그럼 프롤로그를 보겠습니다. 1000개의 길, 1000개의 시내버스. 삶의 아름다움이란 대단한 사건이 아닌 소소한 것들에 있다. 패터슨은 뉴저지 패터슨이라는 도시에서 23번 버스를 모는 시내버스 기사를 주인공으로 한 독립영화다. 도시 이름이 패터슨인데 기사 이름도 패터슨이다. 작지만 단단한 삶에 대한 얘기이다. 주인공은 틈틈이 시를 쓴다. 영화 후반부, 어떤 여행자가 패터슨에게 시인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라고 답하는 대사에서 환한 웃음이 났다. 똑같은 질문에 나도 똑같은 대답을 한 적이 있다. 미국에도 나와 같은 버스 기사가 있어 기뻤다. 나는 격일로 하루 18시간씩 시내버스를 몬다. 버스 기사보다 더 버스 기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누가 봐도 그냥 버스 기사라 나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꾸하기 싫은데 묻지 않아서 좋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서 좋다.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딱 그 버스 기사로 맞춰 산다. 하루 18시간씩 버스를 몰다 보면 내 안에 다양한 나를 마주하게 된다. 천당과 지옥을 수시로 넘나든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기사였다가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기사가 된다. 때로 책 보며 오래도록 나를 관찰해왔던 습관 때문인지 시내버스 운전 2년이 넘어가자 글이 절로 써졌다. 버스 운전 중에 문득문득 글이 올라왔다. 이젠 글 쓰는 재미에 버스 기사라는 직업을 대통령하고도 안 바꾸고 싶다. 48에 버스 기사가 되어 어느덧 6년이 넘게 흘렀다. 관광버스 2년 몰고 시내버스 5년 차다. 첫 아이를 낳은 직후 같은 자리에서 조그만 가구점을 18년 했다. 장사가 너무 질려 아내에게 나를 찾지 말라는 문자를 날리고 후련히 집을 나갔다. 기농하자는 나의 제안이 거절당한 뒤였다.
집과 가게, 통장이 모두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위자료 겸 독립 자금으로 500만 원을 빼돌렸다. 얼마 안 있어 아내가 가게를 내놓고 나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다 버릴 수 있었으나 장애가 있는 딸 아이를 잊을 수 없어 집에 돌아왔고 이후 버스 기사가 되었다. 아빠, 더 이상 발전하지 마. 절대 노력하지 말고 그냥 버스를 즐겨. 아빠의 이상적 삶에 대한 도전으로 번번한 외식 한 번 못하게 된 딸아이가 틈만 나면 당부하는 말이다. 아빠가 여기서 더 발전해버리면 이따금씩 아빠랑 팝콘 들고 영화 보는 재미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딸아이의 걱정이다. 내가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딸아이 잠 못 이룰까봐 방문 걸어놓고 글 썼다. 불이 나게 써놓고 생활 속에서 태고했다. 아빠는 착해지는 게 재미있어. 너의 영화관 팝콘보다 고소해. 버스기사의 글을 누가 읽어줄까 싶었지만 여러 뜻있는 분들의 도움 덕에 책으로 엮이게 되었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시내버스 대학. 고 신영복 선생님께서는 감옥이 대학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외람되지만 나는 시내버스가 대학이다. 돈밖에 모르고 살 때 삶의 목적이 인격 성숙이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가 번쩍했던 기억이 새롭다. 인격 성숙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니. 입사 초기 일은 힘에 부치고 일부 경우 없는 승객 때문에 애를 못 사귀고 있을 때 선배들이 웃으며 시내버스 3년은 돼야 이 꼴 저 꼴 다 본다는 격려의 말을 많이 했다. 60에 2순인데 시내버스는 3년이 2순이란다. 어떤 소리가 날아와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응대할 수 있단다. 보너스라도 입금된 날은 승객들의 온갖 무경우를 풍자와 해악으로 승화시켜 내기도 한다. 고매한 인격은 고독한 수행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얻어진다. 옳은 말이다. 무조건 친절해야 하니까. 따라서 인격이 고매해져야 한다. 삶의 목적이 인격 성숙이라면 전주 시내버스만한 대학도 드물 것이다. 하루 18시간의 악마적인 노동은 항상 나를 깨어있게 한다. 그 어떤 곳에도 환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언제나 문제는 몸이다. 시청에 접수된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불만 중에 하나가 행선지를 물어보면 기사가 대답을 잘 안 한다는 것이다. 교육 중에 그 말을 듣고 내심 기뻤다. 나만 그런 줄 알았다가 다른 기사도 나랑 같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주차된 차들을 피해 정류장을 들락날락하다 보면 저절로 화가 쌓인다. 나갈 때 잘 비켜주지도 않는다. 밀어붙이다 종종 시위가 붙는다. 만원 버스 앞을 칼치기로 들어오는 운전자도 있다. 하루면 한두 번은 아찔한 상황이 꼭 생긴다. 쫓아가서 작사를 내고 싶은데 승객들 때문에 참는다.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내버스 기사는 서비스직이 아니고 결국 운전직이다. 버스 안보다 버스 박이 10배는 힘들다. 짜증은 밖에서 시작되는데 엉뚱하게도 사고는 매번 기사와 승객 사이에 난다. 윤리적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운전대에 놔야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도 그러려니 하며 무심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인지라 서서히 화는 쌓인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던 길이 막히면 화가 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운전할 때 유독 짜증이 심해지는 것이 인격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오전에는 선진국 버스기사였다가 오후에는 개발도상국, 저녁에는 후진국 기사가 된다. 친절은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우리는 뭔가에 삐치면 말을 하기가 싫어진다. 부부간에도 삐져서 몇 달간 말을 않고 지냈다는 얘기를 한다. 기사가 화가 나서 삐져 있는데 승객이 뻔한 질문을 해온다.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어디 가냐고 묻는 승객이 많기에 그냥 흘려 듣는다. 그러다 물음을 무시당한 승객과 화가 나 삐져 있는 기사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다. 진짜 모르는 승객은 버스에 오르기 전에 묻는다. 그러나 역시 시원한 대답을 듣기가 어렵다. 하루는 드문드문 버스를 타는 지인이 하소연을 해왔다. 행선지를 묻는데 기사가 아무 대답도 없이 신경질적으로 앞문을 닫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정류장 상황이 매번 긴박하고 운행을 하다 보면 기사가 화가 쌓여 있어 입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이다. 버스에 올라서 요금까지 내고 어디 가냐고 물어도 친절하게 답해야 하는데 아직 경력이 짧아서인지 고개만 끄덕여질 때가 있다. 운수 없는 날엔 기사놈이 말을 않고 고개만 까딱거린다고 뒤통수에 대못을 받기도 한다. 수줍은 인문학. 대형차는 신호를 잘 깐다. 탄력이 죽기 때문이다. 섰다가 2단, 3단 기어 넣고 속도를 다시 높이려면 연료도 많이 들고 몸도 지친다. 커다란 보트를 막 노를 저어 나아가는 느낌이다. 시내버스는 신호뿐만 아니라 정류장도 잘 까야 얼른 가서 밥을 먹는다. 사람이 밥만 먹는 것은 아니다. 담배 피워야지, 양치질 해야지, 급하게 몰아 넣었으니 억지로 방귀도 끼워놔야지. 프로가 업무 중에 고객을 향해 방귀를 끼어댈 수는 없는 일이다. 무정차 고발 들어가면 벌금 내고 쉬는 날, 교육받고 누적되면 해고 사유니까 정류장 까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시내에서는 승객이 많아서 고민이 없다. 차에 탄력이 붙은 상태에서 외곽 정류장에 한두 명 서 있을 때가 어렵다. 탈 사람인지 아닌지 잠정 고객의 움직임을 재빨리 분석한다. 귀한 보물을 싣고 달리다가 다치지 않게 서려면 30m는 좋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승객이 신호를 주면 좋은데 우두커니 서 있다. 일단 속도를 줄이고 동태를 더 살핀다. 대형차 기사에게 목숨과도 같은 탄력을 서서히 잃어간다. 고개라도 돌려주면 좋으련만 승객의 얼굴은 끝까지 버스를 향해 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눈동자만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이미 버스는 멈춰 서버렸다. 못 먹어도 고. 장사를 접고 바로 대형 면허를 땄다. 경력이 없으니 운전대를 준다는 곳이 없어 이력서를 들고 달반을 쫓아다녔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해 35인승 한 달 몰다가 45인승으로 갈아탔다. 기업체 출퇴근과 학생들 등하교를 전담한 지 2달 만에 일반 관광을 나가게 되었다. 장수군 산골에서 전주로 결혼식 하객들을 태우고 나오는 일이었다. 전주로 나올 때는 김연자 메들리에 맞춰 점잖게 술잔이나 돌았다. 다시 장수로 돌아갈 때는 술로 곤죽이 된 하객들이 모처럼의 관광차 나들이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걸리면 벌금만 200이니까 시내나 빠져나간 다음에 시작하자고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오래 못 버티고 신바람 2박사를 틀었다.
멈춰있는 관광차 안에서는 아무도 춤을 추지 않았다. 좋다. 못 먹어도 고다. 사실은 처음부터 신바람 2박사를 틀면 안 되었다. 형님들 말인즉 한 트랙 다 돌면 노래를 바꿔줘야 한다. 2박사를 듣고 나면 다른 노래는 시시해서 흥이 죽고 이내 승객의 원망이 쏟아진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겁나게 빠르게 가다가 마무리로 2박사를 틀어야 개운하고 팁 받기도 좋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시골 마을 하객들에게 바랄 것은 없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자 마음먹었다. 그렇게 살겠다고 장사를 접었던 것 아닌가. 분노는 나의 힘. 상처가 깊은 사람은 간간히 누군가를 괴롭혀야 산다. 평화가 길어지면 내가 나 같지 않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경고할 때 몸이 확 살아나며 존재감이 충실해진다. 일 잘하고 있는데 꼭 건드는 인간이 있다. 박물관 가요? 안 간다니까 몇 번 타야 되느냐고 또 묻는다. 거기 가는 버스가 한두 대도 아니고 뒤에 버스가 줄줄이 서서 내 차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란 말인가. 현실은 가요 안 가요 수준의 단답형 대답만 가능하다. 느닷없는 질문에 퍼뜩 생각도 안 나고 모두 전환을 해서 떠오르는 대로 답을 한다 해도 제대로 알아듣기나 하겠는가. 대충 아무 번호나 하나 불러주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버스도 많은데 기사가 알려준 버스 하나만을 기다리며 애를 태워야 한다. 정류장에 다른 승객도 많은데 꼭 정신없는 기사한테 물어봐야 하나. 기사가 속 깊은 계산으로 잘 모른다며 손을 저으니까 대뜸 욕이 날아온다. 딱 보니 우라병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당신의 상처 때문에 며칠 밤낮을 반성과 성찰로 보내기는 싫다. 시원하게 한판 어우러지고 싶은 충동을 뒤로하고 간신히 정류장을 벗어났다. 언제나 일장일단은 있다. 욕을 먹으니 힘이 불끈 났다. 머리가 찌릿찌릿하니 몸이 확 살아났다. 버스도 열을 받았던지 덩달아 힘을 냈다. 밥 먹는 재미. 새벽에 수납실에 들러 출근부에 사인을 하면 식권 3장과 담뱃값 3,000원을 준다. 운행 준비를 마치면 지정 식당에 가서 밥부터 먹는다. 아침부터 시래기국이 나오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미원 넣고 끓여주던 딱 그 맛이다. 식권은 한 장에 4,000원이다. 식당 사장님이 월말에 모인 식권을 다시 회사에 갖다 주면 세금 떼고 3,800원씩 쳐준단다. 밥은 나쁘지 않다. 고심한 흔적과 정성이 느껴진다. 도시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는 싸고 영양가 좋은 식재료가 많아 천만다행이다. 식사 시간이 따로 없기에 운행 시간표를 분석 후 점심과 저녁을 계획한다. 점심엔 상추쌈에 돼지 껍데기 볶음, 저녁엔 된장국이나 청국장, 밥맛 없을 땐 참기름 넣고 비비면 된다. 저녁은 4시 전후로 일찍 먹는다. 퇴근길 교통 혼잡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밤 11시 넘어 일 끝나면 어질하다. 시내버스 운전은 육체 노동에 감정 노동을 더한 일이라 늘 배고프고 배배 꼬이기 쉽다. 기사는 밥으로 치유한다. 등이 힐 것 같은 하루를 3끼 밥 먹는 재미로 버틴다. 집에 가면 아내가 뉴 슈가 넣은 감자를 포근하게 쪄놓고는 자울자울 하고 있을 것이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